그래라는 말. 대표님 괜찮으세요? 이혜영한테 왜 공격하셨습니까? 정당에다 왜 물건을 경찰에다가 내 변명문을 8쪽짜리 제출을 했어요.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기는 글 이런 제목의 글을 쓰고 찌르기 연습 이 물음표가 있어요. 찌르기 연습을 한 것 같다고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건 또요. 자, 일단 이 피의자 지금 구속됐죠. 최근 올해 들어서 동선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좀 정리했습니다. 지도가 있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일단 번호가 1 이렇게 나와 있죠. 1 보면은요. 일단 충남 아산에서 부산역으로 갔어요. 이게 1일이에요. 1일. 그리고 부산역에서 가덕도 근처도 있는데 일단 여기 보시면 부산역에서 김해 봉화마을을 1일 날 갔습니다. 1일 날. 여기에서 혹시 무슨 모습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데 이건 일단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3번으로 갑니다. 울산을 또 가요. 그랬다가 울산에서 다시 부산역으로 오고요. 2일에 부산 가덕도로 간 건데 지금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는 사전에 가덕도를 답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요. 자, 일정이 저렇게 뭔가 충남 아산에서 부산 근처로 계속 와서 집중돼 있어요. 지금요.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좀 오늘 좀 특별히 모셨는데요. 이 인물 좀 다루려고 지금 저 지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사전 답사를 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준비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게 계획적이라고 봐야 될까요? 상당히 그 마음속에 그 촘촘한 지도를 그리고 예. 행위의 그 착수, 실행 그리고 그 이후에 컨틴전시 플랜까지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뿐만이 아니고 일단은 지금 뭐 여러 가지 그 당적에 있어서 양당 예. 지금 관계자들이 나오셨지만 뭐 민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객관적인 그 사실로 뭐 예를 들면 지금 언론에 보도들이 많이 되고 있었죠. 있고 예. 지금 경찰에게 얘기한 바가 소위 말해서 그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민주당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지금 보도를 통해서 그런 내용도 나왔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역시 계획을 미리 동선까지 파악을 할 정도였고 그뿐만이 아니고 뭐 이를테면 오늘 또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컨틴전시 플랜까지 계획을 했던 것은 아닌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 이런 상황에서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는지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상당히 예. 그만큼 치밀했다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예. 쭉 잘 설명하셨지만 그 아산에서 부산으로 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울산을 갔는데 거쳤다가, 예. 그런데 봉화마을뿐만이 아니고 예. 당일 오후에는 예. 그 이재명 그 대표가 그 전 문재인 대통령과 점심 식사가 오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목적 때문에 이 양산까지 갔던 것은 아닌가. 혹시라도. 네, 혹시라도. 그건 지금 아직 안 나오고 있는데 혹시라도. 예. 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소위 말해서 그 2일 오전에 이와 같은 그 테러 행위가 있었는데 혹시 그것이 실패가 됐으면 그 장소까지 가서 할 마음의 계획까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 뭐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그 계획적이다. 그리고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어쨌든 일반 범죄와는 달리 목적 자체가 이른바 그 정치적 목적이 깔려 있기 예. 때문에 이것은 뭐 우발적으로 충동적으로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것이죠. 요약하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계획성이 다분하다. 일단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양산 부분은 뭐 아직까지 확인된 바 아니지만 일단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동선을 보면은 그럴 가능성에 대한 언급을 좀 해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요. 이게 오늘 좀 알려졌는데요. 저기 지도에 보면 1일 봉화마을에 이 피의자가 갔거든요. 근데 그 봉화마을에 지금 어떤 영상 하나가 지금 뭐 이게 좀 알려져 있는데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그 영상에 들어가 있어요. 포함된 것 같아요. 근데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지만 피의자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한 것 같거든요. 그 영상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거 뭐야 저거? 저거 뭐야 저거? 경제 전문가이시니까 경제는 또 경제하면 이재명 대표님이시잖아요. 대표님이시잖아요. 함께 예. 이 아 그래 예예예. 어유 아 그래 예예예. 어유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예. 인사합시다. 인사.
지금 저 검은 어떤 외투를 입은 인물이 좀 피의자로 추정되는 인물로 좀 알려져 있거든요.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다라고 얘기는 못 씁니다만 뭔가 추정되는 인물인데 행동이 좀 이상하잖아요. 뭔가 길에서 뭔가 앞으로 손을 내지르는 모습이거든요. 이거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일단 그 옷, 의상은 동일한 것으로 보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유사하다고 좀 예, 알려져 유사한 있죠. 것 같고 여러 가지 저것도 수사의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살인 예비 음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예. 근데 지금 어쨌든 행위 자체를 보게 되면 일흥 추정컨대 혹시 그 공격 행위에 대한 미리 지금 준비와 연습을 하는 것 같은 이런 그 추정을 해봄직한 대목인 거죠. 왜냐하면 흰 종이로 쌓여 있고 오른손에 예. 들고 있으면서 마치 이 상향 30도 각도로 이렇게 내지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본다면 저 역시 중요한 또 다른 범죄 혐의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즉 살인을 지금 예비하고 음모했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방증이 되기 그럼 때문에 저거는 뭐 연습입니까? 만약에 저게 저 인물이 맞다면 연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연속으로 저거를? 봐야 되겠죠. 과거에 이를테면 이제 극단적인 범죄를 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자신의 맞춤형 흉기를 개조를 합니다. 즉 손목이라든가 각도에 따라서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이번에도 등산용 칼을 예. 손잡이를 빼고 자신에 아. 맞게끔 개조를 했죠. 오. 그런 다음에 일반적인 범죄자들이 하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잘 활용될 수 있느냐 동선과 움직임에 대해서 연습을 또 해보죠.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사실상 표적도 만들어 놓기도 하고 또 뭐 동물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연습하는 행위도 있는데 어쨌든 저 사람이 동일 인물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연습과 나름대로의 준비를 철저히 한 것은 아니겠느냐. 특히 자신의 맞춤형 흉기를 준비했다라고 하는 그 의도는 예. 극단적인 결과를 꼭 내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그 방증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이죠. 이 피의자의 행동 패턴 중에 교수님께서 좀 주목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좀? 행동 패턴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그 특이하고 특별한 것은 소위 말해서 자신의 일정한 선언문 등을 미리 작성해서 자신의 개인 컴퓨터에 다 입력을 해놔왔다. 이 점은 그 외국 범죄에서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극우 테러 공격자들이 많이 쓰는 방법인데요. 약간 좀 이게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친 인물들. 그렇죠. 그랬을 때 자신의 그 행동과 주장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합리화를 꾀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매니페스토, 예. 즉 선언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형태인데요. 예. 그것을 만들어 놨을 뿐만이 아니고 저와 같은 이일 오전에 행동을 했을 때 예. 자신의 주머니에 호주머니에 그 매니페스토 선언문 자체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하는 점, 예. 이 점이 제일 그 특이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생각하는 심리적 원동력의 기재로서 이 그 선언문, 소위 말해서 변명문이라고 본인이 얘기했던 예. 그 점이 상당히 특별한 점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자, 그럼요. 지금 이 변명문도 어제 소개해드렸는데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원래 제목은 뭐 남기는 글이라고 그러네요. 이거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게 조금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한 언론이 이걸 먼저 보도했고요. 그 위에 경찰 설명이 있는데 먼저 그 보도 내용인데 이게 제목은 남기는 말이라고 돼 있다 그래요. 이건 경찰이 확인을 해줬습니다. 남기는 말이라고. 근데 이렇게 뭐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지난 정부 때 부동산 폭망 죄송합니다. 부동산 폭망 대북 굴욕 외교 등으로 경제가 쑥대밭이 뭔가 불만 표시를 한 것 같고요. 그리고요. 총선에서 지금 누가 이기든 나라 경제 파탄난다. 약간 전 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를 여기에 담겨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이 나왔거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오늘 부산경찰청 관계자가 질문을 받고 설명한 내용도 있는데 그건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보시면요. 요 남기는 말은 범행 당시 문서로 소지하고 있었다. 요거죠, 지금요. 갖고 있었다. 이게 이른바 변명문이라는데 원래 제목은 남기는 말로 돼 있다 그러죠. 그런데 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그 보도 내용을 보니까 그 보도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부 내용이 비슷한 취지인 건 맞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취지는 비슷하다. 아까 그 매분이. 그러니까 이거를 뭐 100% 확인하지만 아무튼 취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앞선 내용 다시 볼까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일부 내용은 비슷한 취지지만 이 남기는 말에 거론된 정치인은 누구인지 뭐 정치인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라고 경찰 관계자가 설명을 좀 꺼내놨습니다. 이용학 교수님, 네. 이 변명의 내용 조금 알려줬거든요.
이 피의자의 심리 상태는 뭘까요? 일단은 나름대로 이제 그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걱정하고 아끼고 특히 그 경제적인 그런 번영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위기 상황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 명분과 정당화와 합리화를 꾀하는 것이 핵심적인 그 내용인 것이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와 같은 내용들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첫 번째가 부동산이 폭망했다. 본인 자체가 사실은 이제 그 부동산 업을 경영하다 그렇죠. 보니까 부동산 그것에 관련, 대한 무엇인가 예. 그 불쾌 감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소위 말해서 그 대북의 비굴 외교 그 점을 이제 꼽은 것 같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른바 그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만 감싸는 것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를 예.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결국은 해결하겠다. 그 해결하는 방법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 행위다라고 하는 지금 그 동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그 상황인 그걸 거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격과 연결을 시킨 걸로 보이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것은 내가 역사적 사명을 띠고 예.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해서 지금 이 8페이지짜리 이른바 그 변명문에 역사적 사명을 많이 그 강조를 했던 것이죠. 뭐 그런 그 측면에서 그 봤을 때는 자신의 그 이념에 대한 무엇인가 신념화를 나름대로 그 공고히 하고 나서 예. 이것에 대한 행동으로 그 옮기려고 하는 이런 것이었고요. 그래서 경찰에게 뭐 반성문 뭐 이런 것이 아니고 변명문이라고 얘기를 한 그렇습니다. 거죠. 특이한 표현을 썼어요. 왜냐하면 혹시 저 사람이 그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의 변명 뭐 그런 책을 뭐 이렇게 관심 있고 읽었는가 모르겠지만 그 표현도 변명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명하고 예. 설명하고 나의 행위가 옳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차원에서의 그 변명이죠. 그런데 저는 이 점에서 또 하나 그 지적하고 싶은 점이 예. 지금 이 세 가지 사항이 어떻게 본다면 여당 주요 인사도 많이 했던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경제가 폭망했다라고 했을 때 그 여당 그 주요 인사들이 지금 나라가 거덜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더군다나 그 대북 굴욕 외교 같은 것은 소위 말해서 그 엉터리 사기 이념이 아니냐. 또 뭐 예를 들면 민주당은 범죄를 인을 옹호하는 범죄 정당이 아니냐. 네. 뭐 이런 측면으로 그 봐서 이른바 이런 이 정치 리더자가 이런 언급을 많이 했을 때 일반 평균적 소시민들도 이 행동을 과감하게 따라한다라고 하는 대담성 효과.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트럼프 효과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 행위를 이 개인의 일탈로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정치 문화가 만들어낸 정말 종합적 괴물의 책임은 있는 것이 아닌지라고 하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약간 뭔가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의심을 하게 돼. 이 과대망상 아닌가 약간 이런 의심을 하는데 일단 이런 상황이 이런데 오늘 경찰이 또 하나 밝힌 게 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내용 보면요. 경찰이 제출한 8쪽 변명문 참고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요. 그리고 지금 프로파일러가 투입해서 분석 중이라 그러죠. 그리고요. 경찰이 신상 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어요. 신상 공개에 대해서요. 윤옥 교수님. 네. 이게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그 특강법 8조 2에 예. 그 요건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그 중대한 이제 범죄인 거죠. 뭐 이를테면 지금 같은 살인이라든가 살인 예비니까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되고요. 예. 그 두 번째는 증거가 충분할 것. 즉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하지 않을 정도로 근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기 때문에 예. 두 번째 요건도 충족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는 세 번째 요건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사건은 일반 범죄 사건과 달리 과연 공익 목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김모 씨는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번에도 마치 기다렸다라고 하는 듯이 예. 기자들에게 카메라를 바로 응시하면서 얘기를 했죠. 그러면 얼굴 신상 공개를 했을 때 이 기회를 이용해서 무엇인가 자극적인 얘기들, 오히려 더. 네, 선거에 나름대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발언들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예.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 공익 목적의 판단을 이게 지금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어떻게 예. 할지 저는 그것이 제일 중요한 관점으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이 신상 공개에 대해서 분석을 해줬는데 지금 네 분께 OX 판대를 드렸잖아요. 이거 왜 드렸냐면요. 지금 윤혁 교수님도 설명하셨는데 신상 공개를 지금 검토 중이라고 해서 경찰이. 그렇다면
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신상 공개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세요. 이거 신상 공개 필요하다고 보시면 O고요. 아, 이거는 신상 공개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은가라면 X입니다. 선택해서 앞에 들어주세요. 저런 다 공개해야 된다고 보시는데요. 그러면은 요거 박원석 의원 다 똑같은데 일단 박원석 전 의원님 짧게 제가 한 말씀 왜 찬성하십니까? 일단 범죄 혐의가 상당히 고의적이고 중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저는 국민들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범행 동기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그렇죠. 않았는데 구체적으로 안 나옵니다 지금. 물론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겠지만 예. 사실은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이런 정도의 테러라면 예. 그 범행 동기가 뭔지 구체적으로 좀 밝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분이 남겼다는 그 무슨 뭐 변명문이라는 것도 주요 내용은 좀 공개가 돼야죠. 물론 아직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예. 경찰이 수사 발표를 할 때 한꺼번에 공개할 수 있습니다만 예. 이게 너무 많은 물음표가 찍히게 되면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치적 해석들이 나오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신상 공개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의 범죄 행위라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거를 뭐 그 신상을 비공개에 붙이고 수사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네. 일단 윤혁 교수님은 약간 정치적인 파장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약간 신중한 입장인데 내부는 그냥 이거는 뭐 공개입니다. 딱 말씀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윤혁 교수님께 요 질문 좀 추가드리죠. 지금 프로파일러들이 분석하고 조사하고 있다는데 프로파일러가 이제 투입이 되면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무엇을 물어봅니까? 일반적으로 그 프로파일러의 그 기능은 사실상 그 범죄인을 이제 추정하는 것인데요. 예. 그럼 이미 범죄인이 특정이 됐기 때문에 그 기능은 소구가 될 테고 어. 그 다음에 기능 자체는 자백을 할 수 있도록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프로파일러의 역할입니다. 예. 근데 이 역시 본인이 다 인정을 했죠. 나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얘기서부터. 예. 따라서 범인이 특정이 됐고 여러 가지 영상으로 다 찍혔기 때문에 그 세 번째 기능은 과연 이 사람이 어떠한 사고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범행 동기가 생성되었을까? 그것을 이제 파악하는 것이 이번 범죄 프로파일러의 역할인데 예. 다만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동기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 범죄자하고 다른 접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상컨대 이 김모 씨가 지금 투입된 프로파일러를 시험을 하거나 프로파일러를 자신의 주도권 아래 두려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소위 말해서 그 정치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봤을 때 예를 들면 그냥 프로파일러가 아니고 예. 나름대로 지금 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첨예하게 대립되는 그러한 정치적 이슈의 논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하고 또 예를 들면 지금 그 사회 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또는 그 더불어민주당과 지금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한 사람의 프로파일링이 투입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주도권을 뺏기고 예를 들면 저 김모 씨 피의자가 그 프로파일러께 뭐 이런 이슈 당신 의견 얘기해 보세요. 아세요? 뭐 이렇게 거꾸로 물어볼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은. 그럼 거기 아무런 답변을 못 하게 되면 심리 파악과 동기 파악은 고사하고 예. 그야말로 퇴짜를 맞게 되는 이러한 양상으로 이거 되게 된 수사가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운 수사. 예, 그것이 일반적으로 그 사상범의 특징인 것이죠. 뭐 이를테면 그 국가보안법 위반 사항이라든가 이런 철저한 정치주의의 신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 대공수사관이 그냥 국가보안법 위반 그 법적인 조항으로는 안 되는 거죠. 여러 가지 뭐 이를테면 이 공산주의, 예. 사회주의, 자본주의 등등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그 프로파일러는 핵심적인 것은 이번 사항에서는 과연 동기가 그 무엇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동기를 형성하게 되었던 예. 주요한 사상적 원천적 소스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주요한 목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경찰도 도대체 범죄 동기가 뭐냐 이거에 지금 주력하고 있는 걸로 보이죠. 자, 일단 이 피의자에 관한 얘기는 이윤혁 교수님 특별히 좀 모시고 좀 다양하게 분석해 봤는데 이런 가운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좀 회복 중이죠. 그리고 이제 대화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 문병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문병 얘기가. 자, 관련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어떤 설명을 좀 내놓으신 분이 있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직접 병문안에 관해서는 그런 예. 사실은 없었고요. 네. 상태를 물어보는 그런 전화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개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네. 대표단 방문 요청, 그다음에 김부겸 전 총리의 병문안 이렇게 여러 요청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병문안을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고 추후에 일반 병실에서 안정화가 되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으면 진행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문병 관련해서 지금 소식이 하나 들어왔는데 그 내용 좀 밑으로 자막으로 좀 하나 보겠습니다.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인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병문안 요청했다. 민주당. 근데 지금 면회가 지금 당장은 어려워서 양해를 구했다. 아, 이런 건데요. 윤석 대변인. 네. 지금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에서도 문병을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인해서 뭐 비서실장 등이 간다든가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문병을 갈 가능성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하. 일단 이재명 대표가 이 테러로 인해서 병원에 계시는 것, 예. 이 상태하고 이제 정치적인 해석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좀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대통령이 직접 병문안을 가서 이재명 대표와 한 공간에 있는 위로하는 모습이 나오면 예. 국민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다 이런 의견도 상당히 많은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지금 정치 상황에서 볼 때 그 전에 아무런 그 단계가 없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어색하게 되는 예, 건가요? 그러면 또 역으로 너무 정치적이다. 또 그런 어. 해석도 가능할 수가 있을 걸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 비서실장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이 대신 병문안을 가는 방법이 아마 적정한 선으로 검토되지 않을까 이 정도로 조심스럽게 지금 예상합니다. 화면에 나오는데 오늘 이제 보도 내용들이 이제 기자들이 그거에 관심을 갖고 뭐 여기저기 취재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 이게 이겁니다. 비서실장 혹은 정무수석 통상적으로는 그렇거든요. 정무수석이 위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문병 요거는 검토한 바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됐네요. 지금 윤석 대변인의 어떤 취지하고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합니다. 요건 좀 지켜봐야 될 문제고요. 알겠습니다.